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본. 원래는 어떻게 쓰려고 했냐면 AI를 이용해서 쓰려고 했어요. AI에 모니카에 업로드를 해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했죠. 그 수정만 하면 편해지니까 일이. 생산과 소비, 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 태극신금 업로드했는데 순서는 최신순이야. 생산과 소비가 제일 최근에 썼다는 말이죠. 즉 생산과 소비가 최근에 쓰였어. 모순이 있으면 최근 것 위주로 말해. 생산과 소비 자본편을 쓰려고 해. 선문을 쓰려고 하는데 자본에 대한 규정과 정의로 시작하려 해. 생산과 소비의 문체로 써봐. 그래요. 한번 선문을 한번 써보라 했죠. 어떻게 써라 했나요? 규정해서 정의를 해보라 했죠. 근데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쭉 쓰게 한 뒤에 수정하려고 했던 건데 좀 실망이죠. 좀 이해력이 그렇게 뭐 아직까지는 시킬 글 쓰는 일을 시킬 정도는 되지 못하죠. 보겠습니다. 한 문단만 보죠. 자본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제적 도구이자. 말이 좀 어렵죠.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경제적 도구란 말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죠. 여기까지 맞는 말이라 볼 수 있죠. 근데 말이 좀 어렵죠. 인간은 생존과 욕망 충족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며. 맞는 말이죠. 이러한 활동은 자본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된다. 자본은 단순히 물질적 대상에 한정되지 않으며. 여기까지는 뭐 틀린 부분은 아닌데 그 다음에 문제죠.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 문제가 되는 거죠. 수단은 맞는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수단. 이런 뭐가 되나요? 예전에 말했죠.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상이 뭐라 했나요? 소비 대상이라 했죠. 그 소비 대상도 모니카는 자본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뭐 소비 대상도 그건 그렇고 아까 뭔가 좀 모호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저것 따져볼 수는 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에 규정을 해놨죠. 그 규정을 이용하면 되는데 규정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모호하게 적어놨다는 거죠. 말이 쉽지도 않죠. 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편에 보면 자본에 대한 규정과 개념이 있을 텐데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선문을 수정합니다. 자본은 인간의 생존과 욕망 충족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며 여전히 소비 대상과 자본을 구별하지 못해요. 규정을 해놨는데 경제 영역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자본이라는 말은 없니?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좀 이제 나아지는 거예요. 자본은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경제 영역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인간의 생존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며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이 자본이다. 자본은 단순히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그 본질을 드러낸다. 굉장히 학문적이죠. 말이 어려워요.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안 맞다 생각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직접 써야 되겠다. 그래 생각했죠. 근데 문제가 있죠. 처음에 이렇게 시켰잖아요, 일을. 근데 정확하게 일을 안 하잖아요. 이해를 정확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 업로드를 해놨죠. 업로드를 해놨어요. 태극신검, 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 생산과 소비 업로드 해놨는데, 경제철학도 업로드 해놨죠. 추가로 업로드를 해놨는데,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다 읽으려면 거의 뭐 책 한 대여섯 권 될 텐데, 2, 3천 페이지 될 텐데, 그러면 업로드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태극신검을 1튼, 태극신검 좀 분량이 너무 많죠. 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은 A4 용지로 한 150페이지 되니까 한 400페이지 되죠. 이게 괜찮죠. 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 400페이지 되는 거. 또 경제철학도 뭐 A4 용지로 한 600페이지 되니까 책으로 치면 1000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그게 책 한 1400페이지 될 거예요. 책으로 치면. 책 한 서너 권 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은 핵심만 추려서 적어 놓은 거죠. 이거를 우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취지와는 다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 해서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이게 쭉 한번 읽어보고 이제 떠올릴 수 있겠죠. 여러 가지를 어떤 걸 써야 되겠다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을.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뭐 사례 같은 거 물어보고 어떤 사례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물은 뒤에 쓰면 되는 거죠. 사례 같은 거 넣고 사례 조사하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 자본에 대해서 쓰려고 한다. 자연이 어떻게 자본화되느냐 얘기해봐라 이러면 쭉 그 예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도 나오고 자연이 자본이 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서 정보를 얻은 뒤에 쓰면 훨씬 수월해지잖아요. 안 그러면 자료를 일일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많이 걸리죠. 근데 물어보면 바로바로 자료가 나오니까 쓰기가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한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다 쓰고 난 뒤에 글의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봐라. 그것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더 좋은 글을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용하는 게 좋아요. 얘기했지만 수천 페이지가 되다 보니까 질문을 하면 어떠한 답변도 다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엉뚱한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그 AI가 가능한 한 왜곡하지 않고 전달하더라도 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 정도는 읽고 이해하고 작업을 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책을 읽을 때도 조심을 해야 돼요. 이 글을 쓰는 이는 책을 읽을 때 가장 안 좋은 방식이 어떤 거라 생각하냐면 누군가를 알고 싶다. 근데 좀 너무 책이 방대하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글쓴이를 이해한 글, 요약한 글, 그런 거를 사서 보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기계도 이렇게 왜곡이 되고 정확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해서 요약한다거나 혹은 뭐 이해한 내용을 적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요약할 수 있으면 또 작가가 직접 요약을 했지. 뭐 그런 거는 괜찮겠죠. 사회를 이루는 섭렵, 섭리법처럼 타인이 요약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전혀 딴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을 자본이라 규정한다. 인간은 생존과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대상을 필요로 하지만 공기나 햇빛처럼 그저 주어지는 소비대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소비대상은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않으며 이를 얻기 위해 인간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 자본이라 했죠. 일하는 수단과 그래요. 소비대상의 집합인 재산과 또 다른 규정이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 자본이라 했잖아요. 일하는 수단은 자본이 당연히 자본이 되죠. 근데 소비대상은 뭔가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 아니잖아요.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산하고 자본하고. 필요한 것은 다 작업수단이 되니까 굉장히 광범해지는 거죠. 이러한 수단에는 토지나 도구와 같은 물질적 수단뿐만 아니라 시장, 상표, 제도와 같은 비물질적 수단도 포함된다. 이 글에서는 자본의 본질과 역할을 중심으로 고찰하며 자본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토지도 뭐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이 되면 자본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시장, 상표, 제도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 되면 자본이 되는 거죠. 광범위해지는 거죠. 재산 중에 하나인 일하는 수단도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니까 자본인 거죠. 그 일하는 수단과 자본을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업체는 뭔가요? 기업 소유자에게 자본인 거죠. 근로자에는 얻기는 뭔가요? 내 소유가 아니라서 그렇지 자본인 거죠. 소득을 얻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자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본을 파괴하면 기업 소유자도 망하지만 근로자도 어떻게 되나요? 망하잖아요. 자본이 망하면 소득을 얻기 위한 수단,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연에 존재하는 자원들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공되고 활용되며 이 과정에서 단순한 재산에서 벗어나 자본으로 전환된다. 그렇죠. 자연도 자본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죠. 그럼 자연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재산을 살피기 전에. 자연과 자본. 자연이 어떠한 대상도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 되면 자본이 된다. 자본의 규정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니까. 생물이나 무생물은 물론이거니와 토지나 공간도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 되면 자본이 된다. 그렇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은 굉장히 광범위하죠. 도구만 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체만 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왜 그 전쟁을 일으켜요? 토지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니까 전쟁을 일으키죠. 자본이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획득한 토지는 뭐가 되나요? 정부 재산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일하는
수단이니까. 사냥과 채집으로 살던 수렵 채집 시대에도 인간의 식량이 되는 야생생물은 식량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었으니 야생생물은 자본이었다. 그렇죠. 수렵 채집 시대에 사냥하고 채집했잖아요. 그럼 야생생물은 뭔가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니까 자본이죠. 인간에게. 그때도. 지금 어떤가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으로 잘 이용되지 않죠. 예전처럼. 이용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그러한 것은 자본이 아닌 거죠. 자본이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거죠. 하지만 농사와 목축을 시작하면서 야생생물의 자본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졌다. 기원전 약 만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야생곡물인 밀과 보리를 재배하여 식량을 얻기 시작했고, 그렇죠. 기원전 약 7000년경 양쯔강 유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야생곡물인 쌀을 재배하여 식량을 얻었다. 사례를 드는 거죠. 이런 사례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일일이 찾으려면 책을 뒤져봐야 되고 인터넷을 뒤져봐야 되고. 근데 AI를 이용하면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책 쓰기 얼마나 편해졌어요. 조사하는 데만 해도 1시간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책 쓰기가 편해진 거죠. 기원전 약 9000년경 중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소, 양, 염소를 길러 사용하기 시작했다. 소는 농사나 운송을 할 때 이용되었고 양과 염소는 식량과 의복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그래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거짓말 할 리는 없죠. AI가. 자료를 보고 얘기했겠죠. 기원전 4000년경 중앙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은 말을 길러 교통수단이나 전쟁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즉 인간은 농사와 목축을 시작하면서 생물을 가공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걸 뭐라 했나요? 2차 인류혁명이 시작되었다. 원경이 시작되었다. 2차 인류혁명이다. 그것이 그렇게 얘기했죠. 가공된 생물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 되었으니 자본이 되었다. 가공된 생물이 이제 뭐가 되나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작업수단이 되었으니 자본이 되었다. 그럼 그전에는 뭔가요? 가공된 생물이 없었으니까 가공된 생물은 자본이 아니었죠. 야생생물이 자본이었죠. 그래요. 인공적인 게 자본이고 자연적인 게 자본이 아니다. 도구는 자본이고 자연은 자본 아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연도 자본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자본이 되었다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규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후에 장기에 걸쳐 야생생물의 자본으로서의 가치는 작아지고 많이 작아졌죠. 가공된 생물의 자본으로서의 가치는 커졌다. 길러서 얻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예전에는 다 야생생물에서 얻었겠죠. 그때는 야생생물의 자본으로서의 가치는 굉장히 큰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 생물 중에서 식물과 동물을 살펴봤죠. 미생물도 뭐 오래전부터 자본으로 활용됐어요. 뭐 그전에 활용되기 전에는 자본이 아니었지만 미생물 역시 인간이 발효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자본이 되었다. 기원전 약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미생물의 한 종류인 효모를 이용하여 맥주가 제조되었고, 그렇죠. 기원전 약 30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 효모를 이용한 발효빵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AI 이용은 간단해요. 이제 뭐 어떤 핵심 줄기는 잡고 본인이 스스로 사례 같은 거는 사례도 필요하잖아요. 사례가 안 들어가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사례나 역사적 배경
이런 거 다 조사를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거 쓰기 위해서. 근데 그런 거는 AI를 100% 거의 100%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대폭 절약되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